40대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조금 중년의 이제 아름다움, 미풍기가 이제 멋스러움에 배어나는 시기가 전 40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는 많이 건조하게 돼요. 그래서 수분 위주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유수분도 줄어들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기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약간 뭐 미스트도 많이 쓰는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에 좀 수분을 촉촉하게 이제 보충한다. 건조함을 가장 많이 막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눈 화장보다는 피부와 입술을 강조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눈을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눈가에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주변에 노화가 먼저 오기 때문에 눈 화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입술을 강조하는 게 조금 더 젊고 세련돼 보인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 얼굴들이 보면. 그러니까는 피부 표현을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촉촉하게 하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크림 파운데이션을 조금씩 덧발라서 뭉치지 않고 곱게 발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많이 바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뜨거나 뭉치잖아요. 그 다음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많이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피부색보다는 한 단계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는 광대뼈나 턱 등 튀어나온 부분을 바르고요. 반대로 눈 밑 관자놀이 콧선은 한 톤 밝은 색으로 발라서 약간 들어가고 나가고 입체감을 좀 살려서 피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로는 눈썹은 얼굴의 인상을 고려해서 얼굴이 각지고 차가운 인상이거나 왜소하면 아치 형태의 브라운 계열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반대로 살이 좀 많고 각진형이면 처지지 않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40대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본인의 얼굴을 보고 그 상태에 맞게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이 메이크업은 아까 눈은 메이크업을 얇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막 두껍게 바르면 그 주름이 더 주름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자연스럽게 바르는 게 좋고요. 파스텔 계열의 색조를 선택해서 아이홀 부분을 펴 바르고 그다음에 펄이 들어있는 색상을 바르면 눈 주변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그렇겠죠, 펄은. 그러니까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필요한 메이크업 아니면 굳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눈썹 뼈 부분은 이제 흰색 섀도우 발라서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치크는 아이섀도우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선택을 하되 은은하게 귀 뒤쪽에서부터 코끝과 입술 사이를 향해서 타원형으로 칠해주면 은은함과 화사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립은 섀도우하고 뭐 의상 색깔을 고려해서 컬러를 선택하면 되고요. 립 라인은 강조하지 않고 립스틱과 립글로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모두 자연스럽게 화장을 이제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립스틱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메이크업은 이제는 뭐 40대 뭐 25부터 피부에 노화는 오니까, 근데 이제 50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피부가 거의 건성이 굉장히 많고요. 잔주름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지성 피부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살이 처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는 시기인 거죠. 눈에 띄게. 그래서 내 피부에 맞게, 내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로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화장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윤기,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때는 동안의 조건은 피부. 얼마나 피부가 결이 좋고 광이 나고, 그죠? 매끄럽고 이런 것들, 잔주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 시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노화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꼭 하죠. 이거는 50대 뿐이 아니라 10대부터 모든 연령대가 다 해당이 되는 메이크업입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유수분이 다 부족하다 했잖아요. 옷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분이 있는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화사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얼굴에 안색이 막 좋진 않아요. 막 10대나 20대처럼 핑크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윤기가 없기도 하고, 핑크 계열 파운데이션으로 약간 화사하게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다음 파우더는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이제 제거하고 몇 분 후에 전체 유분기가 다시 돌아 밸런스가 유지되므로 적당량의 파우더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근데 이제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얼굴에 이제는 막 그 먼지라든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쉽게 얼룩질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조금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브로우는 처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 나이가 들다 보면 어때요? 얼굴이 뭐 중력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밑으로 이렇게 조금 처지는 느낌이야. 그러면 우리 막 그 전에는 눈썹 내 얼굴에 맞게 조금 약간 밑으로 그리기도, 각진 얼굴은 이렇게 처지게 그리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50대는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지지 않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눈꼬리나 얼굴 전체 인상이 커져서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였죠? 우울해 보이고 좀 화나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회색이나 브라운색을 섞어서 약간 상승형으로 약간 발랄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은 섀도우는 두껍지 않게 펴발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파스텔 계열 색조를 그냥 아이 홀을 약간 펴바르는 게 좋고, 펄 이것도 안 돼. 50대도 펄이 하면은 막 더 도드라져 보여요. 주름도 막 보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0대와 마찬가지로 눈썹 뼈 부분은 흰색 섀도우로 발라서 깔끔하게 산뜻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치크는 연 오렌지나 살구색으로 어떻게 혈색 부려놓는 거. 약간 안색이 안 좋다 했으니 둥글게 하거나 길게 칠해서 얼굴 좀 혈색이 조금 발그레하게 나타나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립은 약간 이때 50대 같은 경우 약간 라인을 그려주는 게 낫다.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그러니까 뭐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피부색과 이제는 이 라인의 경계가 약간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라인을 어느 정도 그려서 이 선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이라든지 오렌지 브라운 섞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르게 되면 좀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죠. 실전 메이크업의 5번째는 한복 메이크업이에요. 뭐 그다음에 6번째 뭐 웨딩도 있고, 웨딩 메이크업 있고, 그다음에 신부에 따른 이런 메이크업도 공부를 할 거고요. 자, 한복 메이크업은 우리가 일반 의상과는 좀 다르잖아요. 좀 색상 컬러가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단아함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복 입을 때 메이크업은 밝고
뿐 아니라 고전적인 단아함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우아함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 그 한복 색상 중에는 제일 많은 게 뭐 청, 홍, 백, 적, 흑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어떨까요, 그러면? 너무 강하면 안 되겠죠. 튀는 톤이라든지 비비드한 컬러는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 섀도우나 립스틱 등은 이런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저고리, 한번 저고리 색을 어떤 건지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만약에 뭐 저고리 색이랑 맞출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치마 컬러랑 비슷한 거 선택해도 무난하다. 그 다음에 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이라 립글로즈는 피하는 게 좋고요. 얼굴 피부 표현은 밝고 화사하게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한복의 색상, 특히 저고리 색상이 원색이거나 화사한 색상일 경우에는 눈화장은 자연스럽게 하고 입술의 윤곽선과 색감 표현을 깔끔하면서도 강한 포인트를 줌으로써 절제된 한복의 매력에 더할 수 있다. 너무 튀지 말라는 거죠, 둘 다. 저고리가 막 굉장히 막 진한 붉은색, 청색 막 이런 건데 섀도우도 막 비비드한 색깔 이러지 말라. 자연스럽게 가고 그 다음에 입술 깔끔하게 포인트로 줘라. 이런 거죠. 자, 한복은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보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원색 결, 지금 굉장히 붉은 저고리잖아요. 아까 이런 붉은 저고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섀도우를 약하게. 그렇지만 립은 또렷하게. 그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그냥 좀 부드러운 파스텔 은은한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화려한 원색 계열의 한복의 이제 피부 표현을 하든지 이걸 볼게요. 자, 베이스 메이크업 표현은 한복 입을 때 피부를 어둡게 표현하면 한복이 우아하고 고운 색감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보정 효과가 뛰어난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고 피부톤을 한 단계 밝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복은 보지만 저고리가 어때요? 목선이 이게 드러나는 의상이잖아요. 그래서 목과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여분의 파운데이션을 그라데이션 한 다음에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서 고르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 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얼굴 환하게 한 단계 밝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제 목하고 경계가 될 거 아니야. 목이 이제 드러나는 옷이니까 한복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고요. 화사한 핑크빛이나 베이지 계열의 크림 또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눈썹, 아이브로우는 어떻게 그리냐면 약간 한복 같은 경우 좀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그려주되 섀도우 타입으로 빈 곳을 메꾸듯이 부드러운 표준형으로 그려주면 좋다.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대신에 우리 막 약간 현대 의상을 입을 때는 약간 두껍게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약간 길고 가늘게 그려주는 게 그 고전적인 우아한 한복과 어울린다. 자,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고리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고리에 주된 색상, 특히 기시나 고름, 색에 맞춰 발라주고 되도록 과도한 색은 피하는 게 좋고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눈에 포인트를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럼 너무 강강이야. 강하면 좀 약하게, 약하면 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어떤 것이든 간에 특히 메이크업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아이라인은 겔이나 리퀴드를 이용해서 눈의 윤곽을 또렷하게 살려주고 마스카라로 위아래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크는 보라장은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약간 모카 핑크 계열 관자놀이 아래에서 입술 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라데이션. 너무 막
핑크 막 이런 거 막 살고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T존이나 광대뼈 언저리에는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를 처리하면 약간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립 메이크업은 립도 섀도우 립이 이제 여기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한복 메이크업 포인트. 얼굴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통일감이 있도록 단아한 레드 계열이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가장 무난하다. 그 다음에 깔끔하고 선명한 곡선 형태의 입술 라인을 좀 그려주는 게 좋고요. 같은 계열의 색으로 안쪽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게 일단 그 저고리 색깔에 맞춰서 했자 섀도우는 진하지 않게, 입술은 상관없이 약간 레드 계열로 좀 또렷하게 그려주는 게 관건이다. 그 다음에 약간 뭐 여성스럽게 보이려면 펄이라든지 글로스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주는 게 좋다. 자, 한복 메이크업의 두 번째로는 좀 약간 부드럽고 은은한 파스텔 계열 한복 있잖아요. 뭐좀 젊은 신부들이 많이 입는. 자, 이런 한복을 입었을 때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좀 볼게요. 굉장히 은은하잖아요. 그 다음에 색이 막 뚜렷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청홍, 백, 적흥 뭐 이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중요합니다. 그럼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복은 기본적으로 보정 효과. 그렇기 때문에 피부톤보다 한 단계 밝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분한 베이지 계열의 크림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난 다음에 파우더는 뭐 투명이나 이런 거 말고 같은 베이지 계열로 파우더로 유수분기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피부 표현은 동일하게 한 톤 업인 거죠. 밝게. 그 다음에 아이브로는 자, 우아하고 단아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한복은. 그래서 너무 진하거나 강한 색상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리고 눈썹은 부드러운 곡선, 그래서 여성스러운 강조, 머리카락 색보다는 강하지 않게 다크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적절하게 섞어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좋다. 자,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한복 옷고름이라든지 저고리 색상에 맞춰야 하는데, 한복색이 파스텔 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색으로 이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옷고름이라든지 이런데, 그거는 이제 포인트 색깔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도 게일 또는 리퀴드를 이용해서 윤곽을 또렷하게 살려주고, 마스카라로 위아래 속눈썹 풍성하게 보이도록 발라주면서 깊이감을 더해주면 되고요. 한복이 가지고 있는 컬러감, 파스텔도 한복이기 때문에 컬러감이 있어요. 그래서 눈화장은 어떻게 한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치크는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옅은 핑크라든지 산호 브라운색으로 펴바르는 게 가장 좋다. 전체적으로 튀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연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메이크업 하는 게 베스트다. 그럼 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크를 산호 브라운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립은 뭐 레드 말고 이거는 파스텔이기 때문에 산호색이라든지 펄이 가미된 핑크색을 하면 자연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보여지겠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웨딩 메이크업이에요. 자, 웨딩 메이크업도 어떤 게 있을까요? 장소에 따라서 장소. 그 다음에 뭐 신부 이미지에 따라서.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따라서 이제는 메이크업이 달라질 거예요. 특히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해? 실외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예식 장소에 따른 메이크업, 실내 결혼식장을 볼게요. 결혼식장에서 본식과 패백, 사진 촬영 막 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조금 실내기 때문에 어때? 우리 막 다 배웠잖아요. 뭐 그 조명 쓰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화사하고 건강한 피부 표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실내 다 똑같겠죠.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은 지속력과 밀착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색조 메이크업 중요 색상을 결정할 때는 신부의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신부가 갖고 있는 피부톤,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의 색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신랑과의 나이 차라든지, 그 다음에 예식 장소를 최대한 고려해서 신랑과 어울리는 신부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부의 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너무 강한 색의 눈 화장이나 얼굴 막 과도하게 막 쉐딩 막 쳐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는 이제 화사한 느낌을 위해서 핑크나 퍼플색을 발라주되 많이 발라주지는 않는다. 실내 결혼식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경우에는 목과의 경계선이라든지 팔, 가슴 부위의 톤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골고루 이제 부위는 펴 발라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어떤 기법, 패딩 기법, 두드리듯이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잡티나 기미 등은 피부가 결정. 이날은 신부가 가장 예뻐 보이는 날이니까 컨실러로 완벽하게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눈썹의 경우는 신부 얼굴형에 맞게. 그냥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산을 막 각지게 그린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눈썹 정리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요즘은 예전에는 막 신부 화장 하면 딱 신부 화장의 그런 느낌이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진하게 하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고 뭐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안 하고요. 최대한 그 신부에 맞게, 그 신부의 이미지에 맞게, 또는 그 웨딩 드레스의 스타일에 맞게, 또는 예식장의 그런 분위기에 맞게 하는 그런 그 화사하고 깨끗함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뷰티 트렌드랑 비슷하게 가요. 웨딩 메이크업이. 그래서 뭐 그냥 조금 피부 같은 경우에 좀 더 화사하게 이제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결혼식장에는 우선 뭐 기본적으로 호텔, 지금 그림 보시면 호텔 결혼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 예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당이나 교회 이런 게 이제 실내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호텔 결혼식을 좀 볼게요. 이런 꽃장식이 좀 많고 화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호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조명, 눈부신 조명을 고려해서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로 연출. 장소가 넓은 경우에는 이제 이목구비가 확실히 보이도록 윤곽을 넣어주는 것 중요한데 너무 많이 하진 말자. 적당히. 왜냐면 넓은 데에서는 우리 그 막 조명 이런 거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곧된 조금 진하게. 그 다음에 여성스럽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고 피부 표현과 아이섀도우 색상은 약간의 펄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 어울린다. 실내니까. 그리고 예식장이나 성당보다는 조금 화사하고 밝은 색조 화장이 호텔 예식에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호텔은 조금 좀 더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런 예식장 같은 경우. 일반적인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약간 환하진 않아요. 호텔보다는. 그래서 약간 노란기가 있는 샹들리에나 할로겐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밝은 편인 거죠. 그래서 피부는 자신의 스킨톤보다 조금 밝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밀착감 있게 바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사한 핑크 계열의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 발라서 붉은기를 조금 더해주면, 이거 노란기가 있는 샹들리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실내 결혼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성당이나 교회 약간 그런 데서도 결혼하잖아요. 약간 차분한 이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나 성당이 약간 어두운 조명의 특징이에요. 좀 차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부의 이미지는 밝고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튀는 것보다는 단정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연출하는 게 좋고요. 피부는 밝게 표현하고 음영을 넣어서 뚜렷하게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